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코스피 시황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3215포인트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외인들이 좀 3300억, 기관들이 10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나오면서 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를 주로 제일 많이 팔았어요. 외인들이 판 거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고, 기관들도 이제 삼성전자랑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이쪽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뭐 세 종목 다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아요. 그렇지만 좀 매도가 지금 공매도 5월 3일부터죠.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다 보니까 그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 좀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한국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를 발표를 했는데, GDP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GDP 예상치가 1.1% 예상이었는데 1.6%를 성장률을 기록해 가지고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나왔어요. 시장에서는 이렇게까지 좋게 나올 줄 몰랐다, 뭐 이런 반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마감한 이유는 중국에서 이 텐센트 반독점 규제로 텐센트를 제재하겠다 뭐 이러면서 중국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장중에 이제 알리바바에 이어서 텐센트까지 좀 제재를 하죠. 중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아무래도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죠. 그러다 보니까 맘 놓고 좀 기업들을 옥죄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런 거를 좀 옥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투자를 갖다가 좀 옥죄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장중에 좀 하락 압력이 좀 컸었고요. 하락 압력이 좀 컸지만은 워낙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개인이 혼자 4,539억을 매수를 했고요. 업종은 철강 업종이 제일 강하게 올랐습니다. 철강 금속이. 그래서 철강 금속이 4.8% 업종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건설 업종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종이목재, 은행, 기계, 증권, 서비스업이 소폭 올랐습니다. 대신에 이제 의약품,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죠. 의약품이 가장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이라고 하면은 뭐 석탄이나 뭐 이런 거겠죠. 이쪽이 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LG전자 빠지니까 전기전자가 좀 1% 정도 빠졌고, 섬유의목이 소폭 빠지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역시 시장에서 이 원자재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철강 쪽이 핫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종이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 되고, 조선업종이 좋죠. 벌써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주량의 한 80%를 거의 다 지금 확보를 했다. 그래서 올해 초과 확보가 가능하다, 수주 목표가. 이러면서 조선업종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그 조선업종에 또 철관이 가장 철을 많이 쓰는 게 조선업종이죠. 조선업종이다 보니까 조선 이 철강업종이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또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이 탄소의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이 철강 생산량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철강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철강이 요새 좀 핫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감을 했고, 이제 곧 다음 주면은 이제는 공매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공매도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 이유는
자, 공매도를 현재 기관들이 치면은 현재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한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네, 한국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순수하게 국내로만 따지면은 비쌉니다. 국내에서는 PER로 따지면 선행 PER 12개월 선행 PER로 따지면 14배 수준, 지금 13.3 지금 13.5배 수준입니다. 가장 높았을 때가 2007년도 14배 평균 PR이 14배였거든요. 그때 당시엔 수출이 한 30% 정도 증가했을 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깼을 때고요. 그때랑 비교하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하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비교하면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글로벌로 눈을 돌려보면,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결코 비싸지가 않다. 전세계 평균, 전세계 주요 증시, 주요 증시 선진 OECD 36개국 증시 평균 PER이 19배입니다. 19배. 19.8배예요. 정확하게는. 어제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13.5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약 6배가 좀 쌉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퍼가 한 22배 정도 돼요. 엄청 높죠. 일본 같은 경우에 퍼는 16배 정도 됩니다. 17배 정도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16배에서 17배 정도 됩니다.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싸죠. 13.5배니까. 단순히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로만 예전하고 비교하면은 14배 수준이니까, 예전에 높았을 때가 14배였고 지금이 13.5배니까 결코 싸지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글로벌 평균에 비하면은 엄청 싸다 아직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리가 저금리죠. 금리가 저금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은행에다가 입금을 해가지고 저금을 1년치 적금을 들면 1%를 안 줍니다. 이자를 0.8, 이거 세금 띄고 못 띄고 하면 0.8% 정도 나와요. 0.8%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1.5%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1.5% 정도 수준이 되니까 평균 1.5%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다가 맡기면은 0.8% 정도 이자가 나오는데, 세금 띄고 0.8% 나올 동안에 물가는 1.5% 정도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은행에 맡기면 손해가 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0.7%가 손해가 나는 겁니다. 굳이 은행으로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금리 하에서는 유동성이 대체 자산을 찾아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원자재가 오르고, 철강 가격이 오르고, 원목 가격이 오르고, 돈 가격이 오르고,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은행에 돈이 머물지가 않는다. 은행에 머물지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머물지가 않기 때문에 대체자산 쪽으로 돈이 계속 공급이 된다. 그래서 공매도를 현재 5월 3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공매도를 시작입니다. 공매도를 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공매도를 섣불리 때렸다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미국의 공매도 대란, 그죠? 뭐였죠? 종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공매도 잘못 때려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봤죠.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섣불리 공매도를 때리기가 쉽지가 않다. 공매도 때리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비싸지가 않다. 자, 그러면은 기업 이익이 올해 약 15% 정도 상향 조정이 됩니다. 기업 이익이. 그러면 작년 연말 대비해서 15% 정도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매도 수요가 높아지려면 주가 하락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이 제한이 되어야 돼요.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중의 금리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에다가 유동성은 넘쳐나도록 풍부하죠. 그리고 올해 기업들 실적이 약 15%, 내년에는 기업들 실적이 약 20%가 늘어날 예정이에요.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데, 기업들 실적이
기업이 실적이 나쁘면 공매도 때려서 끌어내리겠는데 실적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다가 공매도를 때릴 수가 없겠죠, 잘.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IT 버블 때는 말 그대로 무슨 닷컴 버블 때는 뭐 닷컴만 붙으면 다 올라가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게 버블이 아니란 얘기예요. 카카오가 지금 퍼가 굉장히 높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죠. 사상 최고의 실적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회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웹툰 상장을 앞두고 있죠. 자회사 가치가 뛰어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자회사인 네이버 웹툰을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한다고 하죠. 그리고 실적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닷컴 버블 때랑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실질적으로 성장주들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다가 반도체 가격, 디램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20% 정도 상승을 했죠. 해운주는 운임이 배가 없어가지고 운임을 올려도 배가 없습니다. 해운주는 운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실적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죠. 조선주는 제가 얘기했죠. 올해 초과로 수주를 받을 게 확실시 됩니다. 현재 목표했던 수주의 거의 8, 90%를 갖다 다 받아놨어 이미. 올해 목표치 초과 달성은 100% 확실시가 됩니다. 실적이 좋죠. 반도체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20% 가까이 디램 가격 상승 중이죠. 차량용 반도체나 기타 반도체, 전력 반도체 같은 건 없어서 못 팔죠. 쇼티지가 나서. 자동차 3월 판매 미국에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현대차가 수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전기차, 수소차가 마진이 좋습니다. 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출시되자마자 기록을 세웠죠. 계약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마진이 좋은 전기차, 수소차 쪽이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고급차가 마진이 좋은데 제네시스가 기록을 세우고 있죠. 자동차 3월달에 미국에서 최고 기록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정유화학 마찬가지로 유가 오르면서 정제 마진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7,000대를 넘게 중국하고 계약을 했어요. 7,000대를 넘게 계약한 거는 작년 1년치보다 더 많다. 1분기에 판매한 게. 그리고 미국도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기계 수요가, 굴삭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지금 30만호 정도를 갖다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그러죠. 역대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많은 주택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게 좋아요. 단 한 가지 안 좋은 건 내수밖에 없습니다. 내수는 백신이 하반기에 집단 면역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성장률은 4% 정도 예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 때릴 종목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 이익이 올해는 15%, 내년에 20%고 상향 조정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공매도를 때린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최소한 잠깐 며칠 조정 주고 다시 상승할 거로 봐요. 그러면은 공매도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은 뭐냐? 공매도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은 조선.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조선에서는 이번에 수에즈운하 사건은 다 뉴스에서 들어서 보셨을 겁니다. 수에즈운하의 사건 이후에 대만에서 컨테이너선을 발주했는데 우리나라가 싹쓸이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 발주한 유조선 우리나라가 싹쓸이 했어요. 그리고 대형 LNG선, 대형 LNG선 VLCC라고 그러는데 초대형 원유 운반선입니다. LNG선이 아니라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라는데 VLCC 두 척을 올해 발주된 걸 다 갖고 왔어요,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은 조선.
그 다음에 기계업종. 아까 잠깐 얘기했죠. 두산인프로코어와 1분기 굴삭기를 7152대를 판매했다고. 1분기에 중국에다가 역대 최대로 팔았습니다. 네. 여기다가 미국에도 이 굴삭기 소요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업종, 그 다음에 건설업종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대우건설 M&A 이슈가 있고요. 건설업종에 이번엔 팔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몸값만 10조인 장에서 10조 대우를 받는 현대엔지니어링이 IPO가 예정이 돼 있다. 예. 이 플랜트 설계 쪽, 그러니까 플랜트 뭐냐면 이렇게 철골 구조 있죠. 왜 건물 세울 때 이렇게 쇠로 이렇게 기둥 세우는 것들이 있죠. 이걸 갖다가 플랜트 설계를 하는데, 이 플랜트 설계의 강자가, 양대 강자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보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수주 잔고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아요. 건설 쪽은 삼성이 현대 못 따라갑니다. 아직은 이 초대형 이 현대 엔지니어링 몸값 10조짜리가 곧 상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훈풍이 돌겠죠. 재평가를 받겠습니다. 재평가를 받을 예정이고, 그래서 건설업종을 좀 이 공매도에서 피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양업종이죠. 자,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BDI 지수가 날마다 폭등하고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할 정도예요. 배가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다. 그래서 이 해운업종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업종이 사상 최대 호황일 예정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이는 게 그림 13하고 14가 있는데, 그림 13은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LCD하고 OLED하고 합친 겁니다. 2020년도에 저점을 찍고요.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80%가 늘어났습니다. 중소형 패널도 마찬가지예요. 월별로 따지면 올해 사상 최대입니다. 네, 2000년도 대비해서 80%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집콕해가지고 재택근무에 필수죠. 그래서 컴퓨터가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화상회의 하다 보니까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올해 OLED 관련해서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가격이 이미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적자였지만 올해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OLED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 LCD 패널을 생산하는 LG 디스플레이가 BOE라는 경쟁사, 중국의 경쟁사 대비해서, 경쟁사는 PBR이 2배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0.7배 밖에 안 돼요. 실적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평가죠.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번에 이 피해갈 수 있는, 이 공매도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은 조선기계, 디스플레이, 해운, 건설 이쪽으로 집중을 하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8호에 가서 제가 추천드렸던 업종이 2개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종목이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에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오늘 6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지고 나갈 때만 해도 5만원 이하에서 추천을 갖고 나갔었습니다. 8호에 가서.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눌러줬다 다시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OLED 관련해서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갖고 나간 게 의류업종이었었어요. 제가 의류업종, 이른바 보복소비 수혜주 의류업종이었죠. 코엘 패션이었습니다. 코엘 패션 어디서 갖고 나냐? 여기서 갖고 나갔죠. 신고가 내고 눌러주고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
자, 방금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예.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다.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여기에 집중하시고 공매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아시겠죠? 공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업종에서 놀자. 그리고 이 852 제가 드렸던 종목을 관심 있게 봐라. 지금 신고가 내고 계속 가고 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공매도를 재개하는데요. 이 공매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공매도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다. 자, 여기까지 시황 설명했고요. 업황 설명했고 공매도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수익들 많이 내시고 다음 방송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